네, 역사 속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전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재원쌤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하와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와이는 네네. 뭐 요즘 뭐 주로 이제 휴가 가는 섬인 걸로 생각만 하고 있는데 네. 여기가 우리나라 해외 이민의 첫 번째 공식 네. 지역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들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죠? 당시는 조선 대한제국이었습니다. 예. 네. 하와이로 네. 하와이로 일하러 간 거죠. 이게 결국은 뭐 이민이라고 하는 게 다 이제 일하러 가는 거긴 합니다만. 네. 뭐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예. 노동 이민이라는 표현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요. 다양한 이유로 이민을 갈 수 있다라고 모집 공고를 했지만 예. 도착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죠. 아, 이게 노동 이민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예. 일단 도착과 동시에 호남 농장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사실상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는 계약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어허. 그 계약 자체도 대한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한 게 아니고요. 예. 그 하와이에 있는 이제 설탕을 재배하는 사탕수수 사탕수수 농장주들 연합과 조선에서 이제 동서개발이라고 하는 예. 별도의 회사가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인력 송출 회사 같은 느낌이었나 보네요. 인력사무소입니다. 예. 네, 인력사무소가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둘 사이의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사이에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로 조선인 노동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했고 예. 바로 농장으로 끌려가게 됐었던 겁니다. 와, 일하러 가는 줄은 대강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분들도 드물었고요. 예. 가서 내가 어떤 노동 환경과 어느 정도 금액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갑니다. 날씨도 조금 더 덥다더라 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더울 줄은 모르고 가셨겠네요. 그렇죠. 가는 동안에도 이제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배를 한 20일 정도 타시거든요. 야. 20일 정도 타고 이제 가야 되는 공간이어서 일단 도착하자마자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동시에 일을 시킵니다. 사탕수수 농장이 그게 일이 굉장히 험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혹시 하와이 가보셨나요? 놀러 가봤습니다. 죄송한 일이 있어요. 그 하와이 놀러 가시는 분들 중에 그 헬기 투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예. 저도 한번 이제 헬기 투어를 한번 해봤는데 근데 헬기를 타고 하와이를 한번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면 사탕수수 농장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은 그 돌이라고 부르는 그 회사에서 파인애플이나 예. 바나나 농장 같은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탕수수 농장이었거든요. 그 위에서 보면 대강 느낌이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넓은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일단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 공간에서 남아있는 이때 당시에 노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수기를 쓰거나 남아서 이제 증언 같은 것들을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인천에 가시면 이민사 박물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당시의 그 근로 환경이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점심시간 30분을 빼고 10시간씩 노동해야 했다. 와. 품삯은 50에서 80센트. 요게 이제 당시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평균 노동 그 값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었고 하와이 도착 후 오아후, 마우이 등 여러 섬에 있는 사탕 농장에 배치되었으나 애초에 모집 광고와는 달리 작업 환경이 너무 가혹해서 실망과 불안을 금할 수 없었다. 화씨 100도, 그러니까 지금 섭씨로 따지면 38도입니다. 38도나 되는 무더운 태양 아래서 허리를 구부리며 호미와 갱이로 온종일 작업해야 했고 억센 수수대를 칼로 잘라내야 했다. 이런 증언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루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루나가 누굽니까? 농장 일을 감독하는 현지인들. 감독관들. 네, 이 사람들이 말탄 기마 감독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이 되는데 채찍을 들고 내려치곤 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열악한 그 작업 환경이었었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동서개발 회사라고 하는 곳에서 예. 어떤 식으로 그 주선을 하냐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공짜로 모집을 해요. 그리고 은행도 하나 설립을 하거든요. 그 은행을 하나 설립을 하면 여기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로 노동 이민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아, 먼저 돈을 주고. 돈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이동비. 그다음에 이제 아. 가서의 뭐 의거 뭐 옷 이거는 입는 거라든지 밥 먹는 거를 그러니까 당신이 낼 돈인데 우리가 대신 내준 거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간다는 거죠. 그거를 대출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3년 동안 일단 이걸 갚아야 됩니다. 아, 그럼 중간에 그만두겠다는 얘기도 못 하는 거네요. 못 하죠. 왜냐하면 일단 그걸 빌린 상태로 간 거였기 때문에 노예였구나 그냥. 사실상 노예였어요. 사탕수수 농장이라는 게 원래 처음에는 네. 그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 그 데려다가 일 시킨 데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은 그렇게 했었는데 예. 하와이는 그렇게 하기에는 양쪽에 다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중국인이 가서 일을 하다가 예. 중국인들이 이제 미국 사회 내에서 노동 이민이 너무 많으니까 중국인들을 금지하게 됐고 그래서 일본인들로 하다가 일본인들은 스스로가 열강이 됐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파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체하게 된 게 이제 조선인이 된 거죠. 야,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열악하더라. 네. 근데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건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환경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집이 잘 됐다는 거죠. 네. 국내에서. 근데 이제 모집 광고나 이런 데들을 이제 찾아보시면 하와이에 가면은 나무에서도 돈이 열린다. 아. 돈나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하는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뜨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너무나도 현실이 암울했었고 예. 이 가운데서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그 광고에 속아서 계속적으로 하와이로 이민을 하는 거죠. 그게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사이가 1905년까지 노동 이민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열악한 작업 환경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양국 정부는 특히 뭐 조선이나 네.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별 신경 안 썼나 봐요. 미국은 일단 조선인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자체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와이는 미국의 주가 된 지 고작 2, 3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이민을 가는 걸 이미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노동 현실 같은 것들이 신문 기사로 나가기는 해요. 예. 신문의 사설 같은 데에서 지금 다 속고 있는 것이고 막상 하와이로 가면 힘들다더라.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설 기사들도 나갑니다. 그런데 광고에는 또 그렇지 않은 광고가 계속 나가고 사설에서는 이렇고 예. 한국의 현실은 더욱더 암울해지고 이때는 정부가 어디였어요? 대한제국이었어요? 아니면 대한제국입니다. 그러다가 예. 1905년이 됐을 땐 그때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죠. 왜냐하면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그 중간에 계속 이민이 되고 있었다는 거군요. 계속적으로 이민이 되고 있고 1905년이 되어서야 예. 노동 이민은 금지가 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컸던 건 일본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선 조선인 노동력은 노동력의 유출이다라고 생각했구나. 쥐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하와이로 지금 빨려 나가고 있는 노동력이나 예. 좀 간도, 만주, 연해주로 빨려 나가고 있는 노동력을 일본으로 돌리거나 조선 내에 그 농사 짓는 곳으로 돌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민 자체를 그래서. 금지시킵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하와이로 안 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금지라면 네. 못 가게 됐겠네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꼬이는 거 노동 이민은 금지가 되는데 예. 금지라기보다는 막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조금 독특한 이민이 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이민이요? 그게 이제 결혼 이민인데요. 왜 그러냐면 네. 하와이로 이민을 갔잖아요. 예, 일하러. 조선인들이. 예. 그런데 지금 그 하와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자 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남성들만 주로 갔겠죠. 네. 예.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매도 결혼을 못 하십니다. 가서 한 2, 3년 일하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돌아올 수가 없게 됐죠. 왜냐하면 갔을 때의 국적과 예. 여기 있는 동안 나라는 망했잖아요. 1905년 1905년 이후에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예. 대한제국 여권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고국으로 못 돌아왔어요? 돌아오시는 어렵게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정말 소수였고요. 대부분은 여기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게 나라가 망해서 못 돌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남아 있기를 결정한 겁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많은 숫자는 어차피 돌아가봐야 나라가 망했으니 나라가 망했다고 하니까 그 개념이라는 게 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 그렇죠. 이제 나라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게 또 맞는 상황 판단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도 했었고 어렵게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조선에 갔더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와이에 살고 계시는 한인 노동자분들인 건데 이분들이 이때 당시는 이제 사실상 그 머릿속에 있는 어떤 많은 생각들은 예.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신 그렇겠죠. 거잖아요. 예. 이분들 입장에서 나이가 30이 넘어갔는데 결혼을 하지 못한다? 굉장히 큰 불효고 조상님의 그렇지. 어떤 그걸 배신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와이에서는 결혼할 수 있는 상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당연히 조선에서 여성분들이 오는구나. 넘어와야 하와이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선해주는 또 회사가 생깁니다. 그렇게 있었겠네요, 당연히. 그러면 이거를 알선해줄 때 무엇으로 알선을 해주냐면 사진 한 장으로 알선을 해주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와이 가면 이분이랑 결혼하게 되세요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네, 양쪽에. 이런. 하와이에 계시는 한인 남자 노동자분들에게도 사진 한 장을 주고 예. 이런 분이랑 결혼할 건데 괜찮으세요?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지금 식민지 조선이죠. 식민지 조선에 있는 여성분들에게도 이런 분이랑 결혼할 건데 괜찮으세요? 가족관계 사진 한 장 이렇게만 놓고 그래서 그걸 이제 사진 신부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국제 결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기가 많아요. 그랬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사기가 아니라 젊은 여성과 여기 이제 노동 이민을 가셨던 분들이 이미 예. 그 한국에서 출발할 때의 사진이랑 10살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겠네요. 10년 정도가 흘렀으니까. 더 휴대폰 셀카가 있는 것도 아닌 시절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성분들은 10몇 년 전의 사진을 보고 갔더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갔는데 30대 중후반이시거든요. 야, 이거는 일부러 속이려서 속인 거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감안은 하셨어야 된다고. 일부러 속입니다. 사진 조작도 있습니다. 젊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셨다가 가자마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20살 이상 차이가 나시는 분들도 그렇겠어요. 있으시거든요. 남아있는 또 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버지처럼 모셨다라는 기록들도 남아있어요. 이제 신부가 네. 남편을 아버지라고 생각해갖고 모셨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기도 하고 또 네. 뭐 당시에는 또 뭐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사진 신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와이로 가셨던 분들, 여성분들은 예. 생각보다 부유한 집 자제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왜요? 신여성인 분들인 건데 예. 이분들 입장에서 하와이 이민이라고 하는 건 상징하는 바가 조금 다른 겁니다. 뭔가 새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가신 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하와이로 가면 공화국, 민주주의, 그다음에 근대 학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예. 거기 가면은 지금 식민지 조선이라고 하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야 라고 하는 상상 속에서 이민을 가셨는데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가 나고 야. 그분들은 여전히 루나 밑에서 채찍 맞으면서 일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 아래에서 이제 또 시집살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처해 계셨던 분들이 이제 사진 신부 분들이셨던 거죠. 현실은 전혀 달랐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신 분들이 1000여 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남성분도 그 정도 갔다고 그랬으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분들은 결국 근데 1924년에 또 동양인 배척법이라고 미국 의회에서 아시아인들의 이민이 또 금지돼요. 예. 왜냐면 그러면서 이것마저도 사진 신부가 이제 들어오는 것마저도 이제 금지가 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한 1000명 정도에서 사진 신부는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옛날에 그랬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좀 이제 100년 넘는 전에 우리가 가서 그랬구나라고 듣기는 듣는데 그렇죠. 듣다 보니 우리나라로 일하러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요즘 꽤 있잖아요. 많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결혼하러 오는 외국인 여성들도 꽤 있잖아요. 네. 아, 비슷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비슷하기도 하네요. 네. 지금 사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뭐 방송이나 특강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에 우리라고 땡땡 예. 치고 우리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조상분들이 가서 고생했었던 거를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방송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현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유사하기도 하고 네, 되고 있는 거고요. 저도 그 오시는 분들이 우리는 와서 이제 우리가 뭐 잘 안 하거나 이런 험한 일을 하시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인가 보다 싶은데 본인의 고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꽤 엘리트가 넘어갔듯이 맞습니다.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서는 공부 많이 한 분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럼요. 네. 한국어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죠. 웬만한 인텔리 아니면 네. 통과가 안 된다고. 네. 소득도 그쪽 입장에서 보면 매우 높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하더군요. 예. 한국 사회가 한국 분들은 서울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지방 사시는 분들은 이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됐다라는 걸 굉장히 몸소 체험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보통 국제적인 기준으로 그 외국인들의 숫자가 한 3%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라고 보통들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2.97인가까지 왔거든요. 어허. 근데 안산이나 아니면 특정 뭐 지역은 더 특정 많겠죠. 지역은 이미 5%에서 7%가 넘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미 한국은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노동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고 예. 노동 이민자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지역들도 많아요. 그렇게 됐겠죠. 네. 농사도 그렇고 네. 뭐 제조업들도 그렇고. 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 이민 그리고 이주 그다음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는 걸 그런 분들을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고 하는 걸 100년 전에 우리가 한국인들이 반대로 겪었던 네, 겪었던 것들을 조금 인지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수천 명이 그 당시에 하와이로 갔다가 거기서 정착을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로는 네. 그러면 하와이에는 지금 그럼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 하와이에 정착해서 네. 자손들 낳고 뿌리를 내린 거예요? 당연히 이제 하와이 이민이 이제 45년 이후로는 다른 방향에서 또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당시에 하와이로 오셨었던 분들이 총 해서 1905년까지 그다음 사진 신부까지 합친다고 하더라도 한 8천여 분 정도가 초기에 이주를 예. 가셨는데 예. 이분들 중에 100여 명 정도만이 이제 대한제국으로 돌아오시고 돌아가고. 식민지 조선이 된 나라로 돌아오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5분의 1 정도는 또 미국으로 가십니다. 아, 미국의 다른 본토로. 본토로 넘어가시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하와이에 남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미국의 독립운동가 분들, 예. 많은 분들의 숫자가 하와이에서 활동하신 분들입니다. 아, 미국으로 독립운동 갔다더라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실제로 활동구역은 네. 곳은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시고 함께 또 독립운동하셨던 박용만 분, 뭐 이런 분들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었던 배경은 당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많아서. 있었던 분들 그 공간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계셨었던 분들이 좀 이거는 정말 특이한 경험인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들이 여기 이주하고 온 이후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예. 근데 정말 특이한 게 정말 힘들게 생활하셨다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꾸 협회 같은 것들을 만드세요. 조선인 협회. 현지에서 네. 독립운동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없는 살림에도 그 협회에 돈을 기부하고 그걸로 독립운동 자금을 또 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뿌리가 확장이 돼가지고 대학이 하나 설립이 되거든요. 예. 그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 대학이 인하대학
대학교예요. 인천 하와이 대학교의 줄임말이 인하대학교잖아요. 아하, 예. 그게 이제 하와이 이민 가셨던 분들이 독립운동 자금 조금씩 냈었던 거 모아서 한국에도 MIT 같은 공과대학 하나 필요하지 만들어야 않겠어? 된다. 라고 해서 인하공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인하대학교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하와이 남아 계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계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시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분의 1 정도의 숫자가 하와이에서의 어떤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시고 또 미국 본토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아, 그래도 가까운 서부로. 네, 서부로 이주를 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에는 좀 농장이 조금 다르죠. 여기에는 이제 오렌지 농장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는 그 하와이 본토 이민 1세대 분들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와이에서 넘어간 분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무슨 일 했어요? 옮겨 다니시는데 캘리포니아가 지금 한국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가 한국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쭉 옮겨 다니시면서 농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예. 아니면 그냥 아예 공장으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게 된 네,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노동자나 아니면 농민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되게 되는 거죠. 최초에 하와이로 그 노동 이민이든 어떤 이민이든 일하러 간다. 네. 고 할 때 저 가겠습니다라고 손든 분들이라면 네. 평범한 분들보다는 좀 더 좀 진취적이거나 적극적이거나 그런 성향인 분들의 경우가 많았겠네요. 이게 뭐 부유하고 안 부유하고를 네. 떠나서 네. 아주 부유했으면 뭐 안 갔겠지만 그렇죠. 평범한 분들은 아니었겠네요. 일단 직업을 특정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셨고요. 뭐 농민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예. 뭐 어부도 있으셨고, 야. 양반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신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분들의 성향이 그랬겠네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었으면 당연히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좀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셨고 정말 특이하게 초기 이민 가셨던 분들 중에 또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건 진취적인 성향이 성공의 기본이죠. 그 1900년대 초반에 이미 어. 미국 사회에서 백만장자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갔다가 네. 하와이에 갔다가 캘리포니아로 갔다가 음. 거기에서 농장 일을 하다가 내가 여기에 쌀도 한번 심어볼까 쌀농사를 막 지으시다가 거기에서 그걸 또 성공해 내셔가지고 라이스킹이라고 김종림 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라이스킴으로 불렸어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 자금을 어느 정도로 많이 되냐면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항공박물관에도 이분을 그 대한민국 공군의 시작이 됐었던 그 비행학교를 설립한 분으로 이름이 올라가 계시거든요. 예. 그 비행학교를 설립하고 비행기를 한 대 사주시고 음. 공항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으십니다. 와.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모으셔서 독립운동 하는데 이제 또 자금을 내시기도 하셨던 분이 생겨났었던 거죠. 근데 또 그랬던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영화 애니갱을 보신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1905년에 이제 1905년이면 이미 대한제국 정부의 외교권은 빼앗긴 겁니다. 예. 그 상태에서 또 약간 그 이상한 회사 하나가 설립이 돼요. 일본인과 그 멕시코의 그 애니갱 농장 주 사이에서 회사가 하나가 설립이 돼가지고 사기인 거죠. 일종의 사기. 그래서 한인들을 이 애니갱 농장에다가 팔아넘기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예. 여기에서도 이제 사탕수수 농장이랑 똑같이 기본적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모든 금액 거기에서의 생활 금액을 이미 선부를 내고 거기에 이주를 하시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하와이보다 더욱 더 열악한 환경이었었기 때문에 도망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해요. 근데 도망가다 잡혀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셨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열악한 환경 때문에 도망가셨던 곳이 지금의 또 쿠바입니다.
쿠바에 한 200여 분 정도의 예. 한인들이 1900년대 초반에 그것 때문에 멕시코에서 애니깽 농장에서의 어떤 생활을 견디지 못하시고 쿠바로 단체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지금도 쿠바 여행 가시면 그 중식당이 여러 개가 있대요. 있겠네요. 중국인 식당인데 막상 가서 보면은 한인이에요? 한인 3세대, 4세대 분들이 하시는 분들 그 식당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아무튼 어려웠었던 환경을 이겨내고 쿠바에 가셔서 지금 생활하셨던 분들도 있으셨던 거죠. 저는 뭐 LA에 한인타운이 있고 막 그런 게 네. 그냥 한국에서 이민 가면 미국의 동부보다는 서부가 가까우니까 네. 그쪽으로 가서 정착했나 보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하와이 이민부터 시작한 역사가 아주 깊은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캘리포니아나 샌프란시스코, LA 이쪽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1세대로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 그 훌륭한 독립운동가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배출을 하신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신 거죠. 이분들 마음 어땠을까요? 여기 와서도 힘든데 고향의 가족들은 꽤 남아 있을 거고 네. 그런데 나라는 잃었다고 하고 네. 참 일도 해야지 독립운동도 해야지 환경은 계속 바뀌고 네. 야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예. 자 재원쌤으로부터 배워본 우리 하와이의 이민 사회 이야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